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늘 남편 걱정에 제 감정은 뒷전이었거든요. 진주 씨, 상윤 씨가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좀 더 쉬시는 게 어떠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진주 씨, 너무 지쳐 보여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주 씨,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주 씨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거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이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외로움, 지친 감정,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마음이 상윤 씨의 한마디, 따뜻한 손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위로하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상윤 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식당 밖에서 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는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주입니다. 올해 65.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새 42 해가 넘었네요. 저보다 6살 많은 남편은 말수가 적지만 속정 깊은 사람이에요. 평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그런데 요즘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자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5년 전 남편은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항암 치료도 잘 버텨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완치 가능성이 높다며 희망을 주셨고 저희는 다시 일상을 회복해 갔죠. 정말로 그 고비를 넘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정기검진 결과를 보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암이 재발했고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답니다. 이번엔 말기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병원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진주야, 미안해. 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앞이 캄캄했어요. 자식들은 외지에 살고 있고 자주 병원에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결국 간병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간호사들의 처치를 지켜보며 아파하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는 것이 제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고 마음은 더 피폐해졌어요. 진주야, 집에 좀 가서 쉬어. 남편은 자주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없을 때 마지막을 맞게 될까봐.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 옆에 앉아 있었는데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영수야, 내가 왔다. 고개를 돌리니 상윤 씨였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제게도 오랜 인연이 있는 친구. 진주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상윤 씨는 여전히 건강하고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들었지만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 했죠. 상윤 씨가 병실에 들어서자
남편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미소였어요. 둘은 대학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세상 이야기까지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이 저렇게 활짝 웃는 걸 보는 게. 진주 씨, 많이 힘드시죠? 상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는 제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이렇게 계속하시면 진주 씨도 쓰러집니다. 그 말에 남편도 끼어들었어요. 상윤이 말이 맞아. 요즘 밥도 못 먹고 밤마다 잠 설치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상윤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진주 씨, 집에 가서 좀 쉬고 오세요.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진주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상윤이한테 맡기고 가서 좀 쉬어. 나도 오랜만에 이 놈이랑 밤새 이야기 좀 하고 싶어. 결국 상윤 씨의 설득에 저는 마지못해 병실을 나섰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향하면서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한숨 돌린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서니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서 남편 곁을 지키며 지냈던 지난 한 달. 그 사이 집은 조용하고 정적이 깃든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닫는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고 거실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자 그제야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어요. 오래간만에 누워본 침대는 편안했고 병원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던 밤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고요한 집, 그게 도리어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혹시라도 밤새 상태가 나빠지진 않았을까? 상윤 씨에게만 맡겨둬도 괜찮은 걸까? 수십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뒤척이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눈을 뜨니 벌써 아침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것이 마음에 걸려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과 상윤 씨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진주 씨, 좀 쉬셨어요? 상윤 씨가 반갑게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자서 그런지 좀 낫긴 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상윤 씨. 별 말씀을요. 영수 이놈이 옛날 얘기만 밤새 들려줘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상윤 씨가 웃으며 말했고 남편도 오랜만에 얼굴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진주야, 집에 가서 좀 쉬고 오니까 어때? 훨씬 나았어. 상윤 씨 덕분이야. 그럼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가끔은 집에서 쉬셔야 해요. 이렇게 계속하시면 정말 지칩니다. 상윤 씨의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룻밤 쉬었을 뿐인데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오늘은 밖에 나가서 저랑 저녁이나 드시죠?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진주야, 상윤이랑 다녀와. 나는 좀 자려고. 남편이 말하자 저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무렵 상윤 씨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가 데리고 간 곳은 병원 근처의 허름하지만 정겨운 국밥집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따뜻한 국밥을 시켰고 상윤 씨는 소주 한 병도 주문했습니다. 한잔 하세요. 많이 지쳐 보이셔서. 오랜만에 마셔보는 소주였어요.
국밥과 함께 목으로 넘기니 속이 데워지고 어깨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영수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상윤 씨의 물음에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말기래요. 완치는 어렵대요.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말이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상윤 씨가 조용히 제 눈앞에 물티슈를 내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주 씨, 너무 애쓰셨어요. 혼자 다 감당하시려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제가 자주 올게요. 그 따뜻한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고 술 한 잔의 기운 때문이었는지 제 안의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늘 남편 걱정에 제 감정은 뒷전이었거든요. 국밥이 식고 소주 잔이 비어갈 즈음 병원에 돌아가야겠다고 말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진주 씨, 상윤 씨가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좀 더 쉬시는 게 어떠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진주 씨, 너무 지쳐 보여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간절함.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주 씨,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주 씨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거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이었어요. 남편이 아픈 뒤로 누구의 손길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제게 그 온기는 너무나도 낯설고 또 간절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외로움, 지친 감정,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마음이 상윤 씨의 한마디, 따뜻한 손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진주 씨, 울지 마세요. 그는 제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위로하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상윤 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워진 손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그 온기는 마치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병도, 다가올 이별도, 짓누르던 책임감도. 그냥 한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상윤 씨의 손이 제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을 때마다 얼어붙었던 제 마음 어딘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 여자로서의 떨림,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그제서야 현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다가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아픔을 참고 있으면서도 제 걱정을 먼저 하던 그 눈빛. 그런 남편을 두고 저는 그와 가장 친한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몸 어딘가에는 아직도 상윤 씨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고 그 온기가 마치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조심스레 다가오는 상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주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병원으로 가봐야겠어요. 어젯밤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쉬었어? 응, 잘 쉬었어. 그의 순한 눈빛을 마주하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저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상윤이는 아, 일찍 가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상윤 씨는 저와 함께 병원에 오려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상윤 씨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일주일 뒤 그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수야, 안녕. 상윤아. 맨날 오던 사람이 연락도 없고. 좀 바빴어. 진주 씨, 안녕하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인사했고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상윤 씨는 다시 병실을 찾기 시작했지만 우리 둘은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서로에게 큰 벽이 되어버린 듯 했어요. 남편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했지만 성공 확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진주야, 나 무서워.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그날 밤 진통제를 맞아도 아픔이 가시지 않는 남편의 등을 밤새도록 토닥이며 간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윤 씨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영수 상태는 어때요? 어젯밤 많이 아파했어요. 진주 씨 얼굴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계속하시면 먼저 쓰러지십니다. 그의 말에 결국 저는 또다시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도 상윤 씨와의 그날 밤도 모든 것이 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상윤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주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진주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만나요. 어쩌면 이 만남이 그날 밤의 끝맺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제 감정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상윤 씨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주 씨, 앉으세요. 그의 얼굴엔 지난 며칠간의 고민과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제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제 말에 상윤 씨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영수한테 너무 미안해요. 평생 친구인데.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감정의 무게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상윤 씨, 진주 씨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떻게든 위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역시 후회하지 않고 있었던 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남편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 그래요. 진주 씨, 이런 시간을 혼자 견디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그는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손길을 저는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우린 그냥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영수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런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또다시 상윤 씨의 온기를 찾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상윤 씨와 단둘이 있을 때는 서로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히려 상윤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상윤아, 고맙다. 진주 많이 도와줘서. 당연한 일이지, 친구야. 그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주야, 만약 내가 못 나와도.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들어줘. 나 못 나와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같이 나가자, 여보. 같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이미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상윤 씨도 함께 와서 수술실 앞에서 저와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진주 씨, 그가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저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무려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상윤 씨는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 선생님의 얼굴은 침울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 이후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엔 피가 쏠리는 듯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상윤 씨가 급히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손을 잡아도 남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상윤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계속 안 드시면 정말 쓰러지십니다. 저는 한 입을 겨우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기적처럼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진주야, 여보, 깨어난 거야?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마웠어. 그리고 고개를 돌려 상윤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윤아, 진주 잘 부탁해. 영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넌 나을 거야. 고마웠다, 친구야. 그 말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서 남편은 친구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고 저에게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모든 것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한 남편이 제 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몸 한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상윤 씨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상윤 씨는 말없이 많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빈소에서 밤을 새우고 조문객을 맡고 절차 하나하나를 챙겨주는 그의 모습이 참 든든하면서도 어쩐지 더 복잡한 감정을 들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가까운 친척도 드물었던 저에게 남편은 곧 전부였거든요. 진주 씨,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 자주 찾아뵐게요. 상윤 씨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49제를 지낸 후 상윤 씨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주 씨,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사이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힘들어요. 알아요. 저도 영수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제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상윤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진주 씨를 좋아했어요. 물론 영수가 있을 땐 절대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켠이 흔들렸지만 말로는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직 그럼 기다릴게요. 진주 씨가 준비되실 때까지. 그 후로도 상윤 씨는 꾸준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산책도 하고 무엇보다 남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학 시절, 신혼 초의 이야기, 그리고 남편의 웃음과 말투까지. 영수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좋은 남편이기도 했고요. 늘 진주 씨 자랑만 했어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상윤 씨에게 저를 부탁했었고, 어쩌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상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떠세요? 여전히 그리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하잖아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저도 상윤 씨가 좋아요. 그 한마디로 제 안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것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진주 씨, 오늘 날씨 좋은데 한강이라도 걸을까요? 그래요. 좋아요. 햇살 좋은 오후 한강 공원을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반년쯤 지나고 상윤 씨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진주 씨, 저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갑자기 무슨 진주 씨 혼자 사시는 거 보면 자꾸 마음이 쓰여서요. 저도 혼자 살고 있고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은 뜻밖이었지만 전혀 엉뚱하진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밤이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진주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상윤 씨의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65살, 상윤 씨는 71. 이제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따뜻하고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윤 씨와 함께 살기로요.
법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제 집은 전세를 놓았고 저는 상윤 씨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보다 훨씬 넓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진주 씨 방은 여기로 하세요.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이 좋거든요. 고마워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상윤 씨는 정말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주 씨,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진심이었습니다. 혼자 살 땐 집안이 늘 조용하고 공허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기척이 느껴졌으니까요. 상윤 씨는 요리도 잘했습니다. 남편은 라면조차 제대로 못 끓이던 사람이었는데 상윤 씨는 된장찌개며 잡채며 뭐든 뚝딱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요리를 배웠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죠. 정말 맛있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위안이었습니다. 혼자 먹던 밥은 늘 목이 막혔는데 이젠 웃으며 숟가락을 드는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진주 씨, 오늘 병원 같이 가실래요? 상윤 씨의 정기검진 날이었고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싱겁게 드시고 운동도 조금씩 하세요. 앞으로 제가 음식간 잘 맞춰드릴게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의사 선생님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부인께서 잘 챙겨주시니까 금방 좋아지시겠네요. 부인이라는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날 밤 상윤 씨가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진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관계 말이에요. 상윤 씨의 얼굴이 유난히 진지해 보였습니다. 진주 씨를 정말 사랑해요.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주 씨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이라서. 하지만 저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한 거였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영화를 보고, 젊은 시절 놓쳤던 모든 것들을 지금에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진주야, 우리 여행이나 갈까? 어디로? 제주도 어때? 영수랑은 못 가봤잖아. 남편과는 단 한 번도 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늘 다음을 기약했었죠. 좋아. 가자. 제주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상윤 씨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정말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주야,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야. 그 순간, 지난 시간의 상처와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남겨진 삶이 다시 따뜻해지고 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였어요. 평소처럼 함께 아침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상윤 씨가 쓰러졌습니다. 상윤 씨, 정신 좀 차려요. 상윤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한 과로라고 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원인입니다. 큰일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윤 씨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게 되었어요. 진주야, 너 덕분에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우리는 웃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가 오래 가진 않았어요.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제 아들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우는 집 안으로 들어서다가 상윤 씨와 함께 있는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실망까지.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우야, 잠깐 앉아서 이야기하자.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기 너무 힘들었고 상윤 씨와는 오래된 인연이니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진우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진우야, 엄마도 사람이야. 살아가야 하고 혼자는 너무 외로워. 상윤 씨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내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흔들며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층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날은 너무 충격이 커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천천히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 구석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진우는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상윤 씨도 조심스럽게 대했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삼자 대화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상윤 씨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있지만 상윤 씨가 그 빈자리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어요. 65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져요. 젊을 때의 사랑이 불꽃 같았다면 지금의 사랑은 모닥불 같다고 할까요? 서로를 덮어주는 따뜻한 온기 같은 것. 아침에 일어나 상윤 씨와 차를 마시고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에는 TV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일상이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 평생 안고 갈 거예요. 하지만 남편도 마지막에 상윤 씨에게 저를 부탁했잖아요. 아마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진주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고 말해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을 상윤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상윤 씨, 고마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진주야, 내가 있어야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우리는 조용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도 감사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진 몰라도 상윤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상윤 씨가 나를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젠가 하늘에서 만나면 꼭 이해해줘요. 이제 저는 상윤 씨와 함께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분명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